제가 2, 3년 전만 해도요,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해요. 어떡해요? 라고 찾아오는 남편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아무 일 없이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보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더 이상 너랑 못 맞춰주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적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첫 번째, 억울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은 억울할까요? 장서 갈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부부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고부 갈등이 많았거든요. 또 요즘은 아이 키우는 문제,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커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잖아요? 그동안 뭐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커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참을 만큼 참아보겠어. 너를 위해서 참아보겠어. 왜? 내가 이거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빵 터져가지고 상담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또 우리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걸 참고 살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따뜻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들이 어느 날 빵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적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억울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은 억울할까요? 장서 갈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 장서 갈등입니다. 왜? 우리 여자들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면 남편에게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편들은요, 표정만 별로 안 좋지 막 조잘조잘 장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치사해 보이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출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맡길까요? 친정엄마한테 맡길까요? 보편적으로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편하니까. 우리 아내들 입장에서는 엄마처럼 편안한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자주 오거나 엄마 집에다 아이를 맡기거나 왕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반면에 시댁과는 그닥 왕래를 많이 하지 않죠. 물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남편은 억울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똑같이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애 한번 보려면 아내의 눈치를 다 봐야 되고 아내한테 허락까지 구해야 돼. 그런데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보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손주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 아들한테 언제 시간 안 되니? 왜? 시간이 그렇게 어렵니? 내가 한번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아내한테 계속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 남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이혼을 하잖아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데리고 와서 자고 오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헤어지고 나면은 당당하게 아이를 안고 우리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이제 황당하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했다고 너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뭐 어땠는데? 야, 우리 엄마는 애기 봐주러 오신 거야. 근데 시어머니는 애기 봐주시는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진짜 고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애기 봐주고 싶어. 그럼 너 불편해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는 안 만나는 거잖아. 우리 엄마한테 절대 안 맡기잖아 너. 이러면서 이때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균형 때문에 남편이 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 때문입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경제권을 아내들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절대 얘기해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은데,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내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작년에 저에게 수강을 받았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동생이 이번에 축하해줄 일이 생겼어. 그래서 남편이 동생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어. 근데 이걸 아내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내가 친정이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삶의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게 시작해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제목이 뭡니까? 가정적인 남편. 이런 남편들은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살아가는 내내 모든 걸 통제받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 10원짜리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남편입니다. 남의 집 남편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더라. 투잡을 해가지고 엄청 잘 벌었다더라. 내 친구는 땡땡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이러면서 대놓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너랑 어쩌다 결혼을 했지? 자신이 옛날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를 하는 듯하게 얘기를 하거나 끊임없이 남편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남편? 가정적인 남편. 이런 사람들은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아내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우리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참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남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잘난 인간 만나지 날 왜 만나니? 이러면서 감정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존중과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교를 좀 해주고 싶어요. 되게 잘생긴 연예인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맨스 주인공 역할을 맡는 사람이야. 로맨스 주인공의 우리 기본적인 거 뭐예요? 키스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키스하는 것들이 직업인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 남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남편의 직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할 때 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걸 허용하고 수용해 주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너는 어떻게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할 수가 있냐, 뽀뽀를 할 수가 있냐,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남편을 헛듣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만난 남편이 어느 정도의 연봉, 미래에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과 내 환경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 이 사람이 지금 참고 있구나, 인내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남편에게 모든 걸 참으라고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을 주당창 원하게 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남편들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배우자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이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 서로 수고하고 서로 노력한 것들을 인정해주는 게 좋은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아내가 아이를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정말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아이를 보는 아내에게 정말 고생했지, 수고했어,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축적해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서 갈등은요, 균형을 좀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 남편들이 저 장모님 말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장인 장모님이 편안하지만 않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뭐 한마디만 얘기하면 난리가 칩니다. 근데 저도 기분 나쁘지만 그냥 어른이 얘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굉장히 나쁜 집안이고 자기네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인 것처럼 얘기할 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다면 친정 엄마하고도 좀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꾸 고립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부모님이 나 열심히 키워줬는데 너무 불효자 같은 느낌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용돈이 있고 너도 용돈이 있어. 용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은 딱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용돈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30만 원, 50만 원 정해진 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좋아요. 월급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월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용돈은 절대 올라가지 않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양가 어른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것도 이거는 돈을 더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가지고 비슷하게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비교. 비교는요, 끝
끝도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가정적인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원장이 10년 넘게 상담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하다 보면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그래도 내 남편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아내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나쁜 놈, 나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감정이 쌓였다는 것은 정말 작은 감정들이 스크래치가 나서 쌓여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나는 땡땡이가 돈을 몇 천만 원을 번다고 해도 난 당신이 좋아. 그 사람 만나지 않고 당신을 만난 건 당신의 이런 면이 너무 좋아서야. 이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고마워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작은 언어의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부 문제는요, 큰 문제로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있어요. 큰 문제, 뭐 외도를 하거나 음주로 인해서 주사가 심하거나 이런 아주 큰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요즘 제일 많이 싸우는 건요, 작은 생활 습관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큰 문제를 작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혹여 나 좀 행복하지 않아. 나 지금 남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고민과 문제를 이 카페에 오셔서 상의를 좀 해보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주셔도 제가 그 글을 보고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